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 공세 치졸한 시비 한심한 일이다. 일정표도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국민의힘 일부의 특검 법안 제출에 대해 치졸한 시비다 라고 비판하면서 당시 순방 일정까지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SNS를 통해서 6,200여만 원이 쓰인 전용기 기내식 비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다량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의 기내식을 이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어서 일반 항공기의 비용과 다를 수밖에 없다. 기내식 총 경비가 통상보다 많았는지 여부는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또한 해외 순방 기내식도 일반 여객처럼 세트로 제공되며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아내의 순방을 건의했던 부처와 함께 갔던 부처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이제 와서 모욕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 국정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지만 점입 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앞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청와대 시절 의혹을 규명을 하자라면서 김정숙 여사의 종합특검법을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 대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2018년 인도 방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뭐 기내식 비용, 뭐 이 순방 비용들 그리고 이 방문 자체가 인도 정부 측에서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김정숙 여사가 뭐 그냥 따라갔다 뭐 이건데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018년에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뭐 했습니까? 이거 하나 못 잡아내고 뭐 하고 있다가 지금서 이러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2018년 당시에는 야당이었는데 국민의힘이 그때는 뭘 하다가 이게 무슨 정부에서 은폐라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 실상이 다 드러나는 일인데 이제 와서 하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자 뜬금없이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에 문제가 있다. 이게 얼마나 유치한 짓입니까? 왜 우리 영부인만 갖고 뭐라 그래? 너네 영부인도 문제가 있잖아. 뭐 이 논리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도 않거니와 이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그걸 국면 전환용으로 쓰는 거 너무나 비열한 행위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6년이 지난 이제서야 제기를 하는 거. 국민의힘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거 스스로 정말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민주 동해 석유 현안 질의 추진 밑빠진 독에 물북이 될 수도 있다. 동해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즉흥적 국정 운영이다. 상임위를 통해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5개를 시추해야 한다는데 5천억 정도 정부 예산을 들여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도 모른다.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면 좋겠다. 성공 가능성은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20%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 방어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많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물리탐사 수준에서 이거를 발표를 해버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나중 가서 이게 없다고 나오면 대통령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수가 때로는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 그리고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시추탐사 이거 하려면 그 돈 다 누구 돈입니까? 결국에는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심지어 정유업계에서도 회의적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설레발이 아니길 빕니다. 자, 다음 기사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의 우원식 선출. 우 의장 밤새서라도 7일까지 원 구성을 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오늘 오후 첫 본회의를 열어서 정식으로 개원을 하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오늘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서 개의를 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서 불참을 했다. 재헌 국회 이후에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 민주당 우원식 의원 재석 192명 중 찬성 190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이하경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몫도 있죠. 국회 부의장이. 우원식 의장 당선 인사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남은 기간 밤샘을 하나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6월 7일 차전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 회담하겠다. 국민의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 또한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과 행정부에도 말씀을 드린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거부권 행사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심과는 좀 많이 달랐죠. 그래서 탈당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우원식 의장이 당선이 되셨고 국회가 개원을 한 건데 야당 단독으로 개원을 한 거죠. 지금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들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집단으로 불참한다는 것, 그것도 집권 여당이 그것은 국민이 준 권력을 악용한다는 것이고 국민이 준 의무를 해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협상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024년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고루한 정치를 할 겁니까? 이래놓고선 또 상임위 민주당에서 독식하네 뭐네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 기사. 국민의힘 오물풍선 피해 보상 민방위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북한 오물풍선 낙하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21대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이만희 의원, 배준영 원내수석부 대표, 의원 72명, 적의 침투나 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시설물의 응급복구와 방역, 임시 주거시설과 생필품 제공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국민 안전과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가 생겼지만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을 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입법을 진행하면서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게 문제예요. 이 법안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뭐 필요한 법안인데 그동안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죄다 거부권 행사하거나 뭐 발목 잡거나 협조를 안 했죠. 그것이 사회적 약자들 혹은 특별한 희생을 당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법안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거부하던 사람들이 북한 오물풍선 낙하 피해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나서서 개정안을 당론으로 들고 나옵니다. 국민을 위한 겁니까 이게 정말? 아니면 정치적인 쇼입니까? 이렇게 특별한 희생을 당한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거부를 한 겁니까? 너무나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밤 보내시고요.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